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땡스기빙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어르신분들은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죠. 이제 나이가 되시는 분들은 메디케어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또한 메디케어에 가입하신 분들도 연말 특례 기간 동안 메디케어 플랜을 갖다가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또 메디케어가 이래저래 또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시면 시간 나실 때 두 번, 세 번 들으시고요. 또 미래를 위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자, 1960년생 2월부터는 이제 다음 달부터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석 달 전에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생들도 이제 메디케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메디케어가 뭔지 얘기는 들어봤는데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메디케어는 어떤 것인가라는 걸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메디케어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 같은 메디케어라고 하죠. 메디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이 메디케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어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거 혹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메디메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설명은 뭐냐면 2025년도에 메디케어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아셔야지 우리가 좀 낭패를 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설명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라고 하죠. 여기 플랜의 갱신을 왜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바뀌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메디케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첫 번째 챕터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드리는 연세 있는 분들을 위해서 65세 이상 있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의료보험 혜택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누구나 줄까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1년에 4분기를 따져서 40 근로 크레딧이 있는 분들한테 드립니다. 자, 그럼 그게 없으면 무조건 매몰차게 노할까요? 아닙니다. 돈을 더 내시면 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복잡한 얘기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조건 65세가 되면 강제적으로 보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안 들고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예,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돈을 더 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65세가 되시면 무조건 메디케어는 하셔야 되고요. 메디케어는 만으로 65세이기 때문에 12월 달에서부터는 1960년생 2월 달 생일이신 분들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메디케어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메디케어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다음에 특정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메디케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에는 크게 네 가지 파트가 나와줍니다. 파트 A, B, C, D 이렇게 나와지는데 복잡해. 뭐가 A, B, C, D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파트 A는 병원 갈 때 쓰는 보험입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 났어요. 예,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무슨 수술을 받아야 돼요. 예, 이거는 다 파트 A입니다. 자, 파트 B는 보편적인 이제 의료보험입니다. 예, 주치의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가야 돼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물리적으로 오십견이 생겨서 왕래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파트 B입니다.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그러니까 의료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파트 C는 파트 D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할게요.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뭐 가장 간단하게 고혈압 약, 그 다음에 당뇨약 많이 드시죠. 예, 그리고 또 비싼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약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근데 약값이 워낙 비싸죠. 미국은 뭐 약값만 비싼 게 아니라 모든 의료비가 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지만 커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 상한선이 꽤 높습니다. 그게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025년부터는 본인 부담 상한선이 2,000불로 딱 설정됐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5년까지는 적어도 안 바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간에 벌써 결정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바뀝니다. 그나마 좀 나아졌긴 했지만 파트 D, 그러니까 처방약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트 A라든가 파트 B 같은 경우도 그럼 병원에 아무 때나 가면 되겠네? 예, 그건 또 아닙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을 하실 경우 2024년 올해까지의 기준으로는 병원 입원 시에
공제액은 1,632불입니다. 그러니까 1,632불 이상 나왔을 때는 1,632불만 내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불이 나왔다, 10만 불이 나왔다, 1,632불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담이 될 수가 있죠. 파트 B 같은 경우는 뭘까요? 매달 돈을 내야 됩니다. 매달 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디덕터블이 240불입니다. 근데 240불을 초과했을 경우에 보통 의료비의 80%를 메디케어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가입자가 지불합니다. 이건 병원 입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몇만 불, 몇십만 불 나올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10,000불이 나왔어요. 그럼 2,000불은 여러분이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 있는데도 부담이 꽤 크죠. 연세 드신 분들 수입도 없는데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또 바뀐 거예요. 트럼프는 앞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더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A나 B, 그런 다음에 D, 처방약 보험, 이걸 갖다가 민간 보험사가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돈이 얼마 낼까요? 돈을 안 낼 수도 있고요. 내도 몇십 불 안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디덕터블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혜택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냈던 돈을 갖다가 거의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짜 뭐 현찰로 주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피트니스를 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골프 치는데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네. 그럼 메디케어 파트 C를 갖다 당연히 드려야지. 왜 안 들겠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 어느 병원 가든 간에 다 커버가 됩니다. 미국 내에서 어느 병원에 가서 만약에 급하게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1,632불 이 디덕터블만 내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다른 보험 있는 분들 많이 써보셨죠? 인네트워크라고 하죠. 같은 계열사 병원이 아니면 병원비가 그대로 청구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정신을 잃었는데 급하니까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 보험 커버된 병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무지막지하게 몇십만 불 나옵니다. 그래서 파산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네트워크라는 게 중요한 건데 자, 미국에서 인네트워크 없이 아무 병원에 나가서 커버가 다 되는 뭐 완벽하게 모든 병원이 다 커버되는 보험은 없지만 그래도 웬만한 병원 가서 커버가 다 되는 보험은 되게 비싸죠. 근데 이 메디케어는 좋은 게 미국 내에서 어느 병원을 가다가 커버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들으면 인네트워크, 자기애들끼리 뭉친 병원, 자기애들끼리 뭉친 주치, 자기애들끼리 뭉친 약국 뭐 이런 데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죠. 그러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왜 여러분께 혜택을 주시는지 아시겠죠?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우리끼리만 손님을 끌고 오니까, 그러니까 손님이라는 표현 좀 웃긴데 환자를 끌고 오니까 자기네들이 그거 갖다 이득을 보니까 여러분께 그 혜택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C를 보편적인 분들은 다 드세요. 왜? 연세 드시고 나서 매달 돈이 나가는데 돈이 많이 나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갑자기 병원 갔는데 1,600불 내라? 약값 내는데 뭐 3,000불, 4,000불 내라?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C를 갖다가 보편적인 분들이 드시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파트 A는 무료입니다. 무료의 조건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고 40 근로 크레딧이 있어야 되고요. 영주권자 이런 분들은 5년 이상 미국에 체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트 C의 단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솔직히 갭 인슈런스 드는 거예요. 여유만 있다면 갭 인슈런스 드는 겁니다. 메디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간에 디덕터블 요걸 갖다 다 내주는 거예요. 한국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실비보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실비보험이라는 게 메디갭 같은 보험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소득층 보조를 받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 차액이나 디덕터블을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메디케이드가 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뒤에 설명드릴 메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디케어는 장점이 많아요. 사실상 65세 이상 되면 미국에서는 그냥 나라에서 여러분의 병원비는 다 책임져 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이제 골아픈 게 뭐냐면 복용하는 약이 비싼 분들. 근데 그게 2025년부터는 2,000불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달에 200불이 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이제 파트 B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2025년부터는 185불로 올라갑니다. 그건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후년엔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174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에다가 이 약값에다가 만약에 병원 가면 디덕터블 내고 뭐 이런 건데 LA나 뭐 뉴욕, 뉴저지 같은 큰 도시에는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해주는 민간 보험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혜택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C를 꼭 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나는 나이가 들고도 한 달에 1,000불, 2,000불 이 보험료 내는 거 별 문제가 없어. 예, 그러면 메디케어 드시고 그다음에 갭 인슈런스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메디케어도 185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수입이 없을 때 제일 저소득층일 때 얘기고 만약에 연세 드시고 나서도 돈을 많이 버셔요. 1년에 뭐 한 50만 불 이상 버십니다.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700불 가량 내야 됩니다. 이것도 버는 돈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185불이 딱 정답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85불이란 얘기예요. 은퇴하신 분들은 거의 다 185불 내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에서 단점이 뭐냐면 사람이 그 죽고 사는 문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커버가 다 돼요. 근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 예, 치과, 안과, 청력 뭐 이런 서비스는 메디케어에서 커버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게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라는 걸 또 들면 여기서 또 커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또 메디케어 파트 C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가 이제 잘은 모르고 생소한 분들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면 65세 이상이 되면 만으로 65세 이상이 되고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해서 근로 크레딧이 1년에 4크레딧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절반밖에 일 안 했으면 2크레딧밖에 안 쌓입니다. 그래서 1년에 4크레딧 쌓이면 10년이면 40 근로 크레딧 쌓이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자격 조건이 됩니다.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고요. 가입 안 하시고 나중에 가입하시면 페널티 묻니다. 2025년부터는 185불입니다. 월 185불이고 파트 A에 대해서는 돈을 안 내고 파트 B에 대해서 185불입니다. 이 돈도 65세 이상 되셔서 돈을 많이 버시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은퇴하시고 돈을 조금밖에 안 버신다. 소일거리만 하신다. 185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값은 2025년부터는 최대 2,000불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시고 또 병원 갔을 때 디덕터블 1,600불 정도 디덕터블 내고 이런 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보험입니다. 이 사보험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메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돈 185불도 내기 힘들어 죽겠고 1,600불 내는 거 뭐 디덕터블도 힘들어 죽겠고 약값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난 진짜 가난해요. 예. 그런 분들은 나라에서 도와주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할까요? 예. 극빈자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갖다가 메디케이드라고 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지역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예, 뭐 어느 지역은 무슨 서비스, 무슨 케어 뭐 또 이름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계신 캘리포니아는 메디케어라고 합니다. 메디케어라고 하는데 메디케이드는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전에도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 낼 돈이 없다. 그럼 메디케이드로 병원비를 내줍니다. 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65세가 된다. 그럼 메디케어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합쳐진 거 이걸 메디라고 합니다. 이걸 이중 자격 수혜자라는 표현으로 영어로는 Dual Eligible Beneficiary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 정식적인 말인데 우리가 흔히 메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메디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예, 돈 들어가는 거 한 푼도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덕터블 예, 못 내면 나라에서 내줍니다. 약값 못 내면 나라에서 내줍니다. 예, 그리고 매달 내는 돈 185불 못 내면 나라에서 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원비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메디케어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 치과나 안과나 청력 검사도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회사를 갖고 있으면요. 좀 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그냥 메디케어를 들었을 때 파트 A를 가졌을 때 병원에서 최대 입원 기간이 90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60일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죠? 5달입니다. 자, 5달인데 요즘에 이제 롱텀 케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롱텀 케어가 뭐냐면 연세가 드시고 병원에 오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골골 앓으시는 거지.
근데 옛날에 비해서 이 롱텀 케어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몇 달 안에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막 2년, 3년 이렇게 병원에 계셔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메디케어만 갖고 있으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5달, 최대 5달 이상 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석 달. 그렇기 때문에 양로병원 같은 데 가서 좀 병원 의사도 만나고 간호사 좀 케어도 받고 그러면서 누가 밥도 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거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메디메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 커버가 되죠. 왜? 그냥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다 대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재산이 좀 있어요. 재산이 좀 있는데 병원에 오래 가 있어야 돼요. 이게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6개월도 안 돼. 막 1년, 2년 계속 있어요. 그럼 이 병원비를 누가 내야 될까요? 예, 여러분이 내야 돼요. 여러분이 내야 되는데 그 여러분이 낸 돈이 여러분 재산이 있어요. 그럼 나라에서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쓰고 여러분이 속칭 거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소득층 혜택을 주겠죠.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롱텀 케어를 위해서 보험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롱텀 케어를 위해서 돈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롱텀 케어를 한국 같은 데 가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롱텀 케어만 따로 하나 다루어야 될 정도로 이것도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롱텀 케어 걱정도 없는 게 메디메디가 제일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디메디만 있으면 65세 이상 미국에서 병원 가는 거는 천하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걱정할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디는 이제 누가 받는다고 했죠? 저소득층. 여러분의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꼼수로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자녀들한테 재산을 갖다 다 물려주고 본인 재산을 없애고 메디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예전에 자녀들한테 물려줬던 돈은 이거는 증여를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재산이 없다. 너 왜 돈을 갖다 뒤로 빼들려갖고 이거 자녀들한테 돈 다 주고 와서 이렇게 메디 받아. 예, 이거는 미국에서는 아닙니다. 예, 이거는 예전에 다 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이분들만 욕할 수도 없는 게 진짜 여러분이 한 돌아가실 때 한 3년 양로병원에 있는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전에 대충 계산해봤는데 적어도 50만 불 날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이 한 100만 불이 있어요. 캐시로. 근데 한 3년 병원에서 아팠어. 그럼 50만 불 쓰고 50만 불 남은 거 뭐 이러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재산이 한 2, 30만 불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이 한 3년 동안 아팠어요. 무슨 얘기죠? 2, 30만 불 다 쓸 때까지 나라에서 안 도와줘요. 그리고 다 쓰고 와서 돈이 없고 나 진짜 속칭 거지 됐어 라고 하면 그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메디케이드입니다. 그러면 메디케이드 받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메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 무조건 모든 병원이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같이 가입하면 좋기 때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갖고 좀 어떻게 플랜을 하면 좋은가 이런 같은 거 좀 정보도 들으시고 그러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메디케어 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하셔갖고 한번 물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1800 메디케어 여러분 알파벳으로 전화번호 누르면 뭐 아시죠? 1800 메디케어 MEDICARE 이 넘버로 문의를 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디케어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잘 쓰고 계신 분들, 작년에도 잘 썼으니까 그냥 올해도 가만히 있으면 될까? 바뀌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는 아시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정책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동안 잘했던 거가 메디케어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값 상한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2,000불 이상을 돈을 안 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비싼 약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약값만 뭐 7, 800불씩 나가서 1년에 7, 8,000불씩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2,000불이 상한선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커버 말고도 좀 정신과적인 문제나 좀 이런 거에 대한 커버를 갖다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 기조를 쭉 연결시켜 나갔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를 갖다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예, 미국의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보다 민간 보험회사가 커버하는 걸 더 많이 활성시키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2025년도는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진 룰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메디케어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 D 처방약 부담금이 최대 2,000불로 제한이 됩니다. 2,000불 이상 내실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도넛 홀이라는 얘기를 했죠. 도넛 홀이 뭐냐면 이게 도넛 가운데 빵꾸 뻥 뚫렸잖아요. 이만한 빵이 아니라 가운데 빵꾸 뻥 뚫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장이 이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예, 이걸 갖다 속어로 도넛 홀, 예, 도넛에 있는 구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불 그리고 또 이 2,000불을 갖다 나눠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불이면 이제 한 달에 200불이 안 되겠죠. 예, 약값으로 한 달에 최대만 한 180불 정도, 170불 정도면 되겠네요. 예, 이 정도가 최고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평균 보험료는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지만 일부 플랜에서는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 한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트 C 얘기입니다. 일부 플랜은 치과, 안과 등의 추가 혜택을 축소하거나 보장 조건을 변경할 수가 있음으로써 자, 지금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12월 7일까지 확인해보고 바꾸셔야 돼요. 작년에 안과 4,000불 커버해줬는데 올해 안 해줄 수 있어요. 작년에 귀가 안 들려갖고 보청기 하는데 3,000불 커버해줬는데 예, 올해 1,500불로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작년에는 임플란트 할 수 있었는데 예, 올해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들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플랜으로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내는 돈을 갖다가 물론 거의 돈 안 내는 걸로 쓰세요. 예, 근데 어떤 분들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 C에도 한 달에 100불이고 또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파트 A하고 파트 B의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왜 올라갔냐?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갑니다. 자, 물가의 기준은 이제 그 물가 상승률 콜라라고 합니다. COLA가 항상 이제 발표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올해는 2.5%인가? 예, 이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금 받는 것도 올라가고요. 예, 여러분이 이제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 받는 것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SSI 받는 것도 올라가고, 당연히 이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파트 A의 공제액은 1,676불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파트 A 여러분이 병원 가서 만약 디덕터블을 내야 된다, 1,676불 내야 된다는 겁니다. 파트 B의 보험료는 185불로 올라갑니다. 또한 파트 B의 디덕터블도 257불로 인상이 됩니다. 2024년도에는 파트 B 가격이 174불 70전이었습니다. 예, 올해까지는 174불 70전. 올해 12월 달까지는 이 돈 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디덕터블은 240불이었습니다. 예, 일반 병원에 가셔갖고 디덕터블 낼 때 최대 240불만 내시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257불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달 내는 돈도 185불을 내야 됩니다. 조금씩 더 올라갔죠. 그 대신 여러분이 받는 연금도 조금씩 더 올라가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연금은 한 50불 정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는 한 10불 정도 더 올라간다. 그리고 디덕터블은 한 17불 정도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A, 예, 여기서 디덕터블은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 병원에 입원 시에 처음 며칠 동안 가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1,676불로 이제 올라가고 그 이후서부터 메디케어가 커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파트 B, 예, 의사를 방문하거나 혹은 외래 치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는 거 의료 서비스, 예, 이런 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내년도는 257불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외래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왔다 갔다 합니다. 1,000불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이 257불 내고 나머지를 다 메디케어가 내주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공제액을 초과한 후에는 보통 의료비의 금액이 크다. 예, 그러면 80%는 메디케어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한 10,000불 나왔다. 예, 그러면 8,000불은 메디케어가 부담하고 2,000불은 여러분이 내야 된다. 그래서 이 돈이 또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보험이 아주 좋아졌죠. 예, 처방약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전 가입자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이게 또 디덕터블입니다. 근데 이게
연간 2,000불을 넘지 말라라고 법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2,000불 이상을 안 냅니다. 약값으로 돈 많이 나가신 분들은 진짜 희소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갖다가 월별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 무슨 특별한 약인데 그냥 단순하게 뭐 고혈압 약, 뭐 당뇨약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떤 특별한 약을 드셔야 돼요. 그거 안 드시면 진짜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진짜 혜택이 좋아졌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새로 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그게 커버가 안 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포함되어 있냐? 뭐 중독 상담사, 면허 소지 정신건강 상담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정신건강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담배를 못 끊는다. 도박을 못 끊는다. 상담을 받아야 돼요. 이 비용도 커버를 해주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좀 정신적으로 내가 좀 멘탈리 뭐 PTSD가 있어요. 혹은 좀 정신병적인 질환이 있어. 이거 상담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과는 좀 불화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또 정신건강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도 메디케어 제공자로 인정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는 거 이게 좀 깜빡깜빡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신병원에 가는 건 커버가 안 됐다.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연세가 드셔갖고 나 이제 좀 담배 좀 끊어야 되겠는데 술 좀 끊어야 되겠는데 혹은 도박 좀 끊어야 되겠는데 좀 전문 상담사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이거는 다 개인 부담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정신건강 전문가에 대해서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많이 커버가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좋아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시청자들도 그렇고 거의 제 생각에는 한 98% 99%의 분들은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꼭 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없기 때문이죠. 제일 좋은 거 뭐라고 했죠? 메디케어 돈 플러스 갭 인슈런스 드는 겁니다. 근데 연세 드시고 돈을 잘 버세요. 몇십만 불 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1년에 메디케어도 매달 한 뭐 500불, 600불, 1년 7, 8천 불 내야 되고 갭 인슈런스 들고 그러면 한 달에 1,000불 정도 듭니다. 부부 같은 경우는 2,000불 들어가요. 1년에 2만 4천 불 들어갑니다. 그 대신 좋은 건 뭐죠? 미국 내 어느 병원 가든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파트 C를 들었다. 그러면 인네트워크 병원만 가야 되는데 이게 기존의 보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가장 지랄 맞은 보험 구조 인네트워크. 여러분이 만약에 교통사고 났어요. 정신을 잃었어. 앰뷸런스가 근처에 안병원 데리고 갖고 수술을 했어. 수술하고 딱 일어났더니 우리 인네트워크 병원이 아니래.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파산입니다. 병원비가 몇십만 불 나와요. 파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갚느라고 죽을 때까지 고생? 그건 또 아니죠. 파산하고 나면 미국에서 이제 또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해주고 메디케이드 커버를 해줍니다. 메디케이드 커버를 해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재산이 한 2, 30만 불 있었다. 병원비가 50만 불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파산이죠. 2, 30만 불도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보편적인 분들은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갖다가 드시는데 파트 C를 드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요거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 보험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흔히 메디케어 에이전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메디케어 에이전트가 여러분께 돈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나라에서 이 파트 C를 갖다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있고, 뭐 앤텀도 있고, 뭐 무슨 클레버 케어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떤 거 회사를 들까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이 회사를 소개시켜주면 돈을 더 받을까요? 이 회사를 소개시켜주면 돈을 더 받을까요? 아니에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했어요. 어느 회사를 소개시켜주든 간에 커미션은 이 회사에서 주지만 똑같은 금액을 주게 돼 있어요. 왜? 특정 회사가 돈을 더 주면 다 그 회사만 빌 테니까. 그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메디케어 에이전트가 여러분을 만날 때 특별한 목적으로 일부러 돈을 더 벌려고 특정 회사를 소개시켜줄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메디케어 에이전트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얘기를 해볼게요. 아버님,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뭐가 있죠? 이 약값이 매달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와요. 요즘 몸 안 좋은데 뭐가 있으시죠? 이가 안 좋으세요? 내년도에 임플란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안 좋으세요? 안과, 뭐 안경 같은 거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 이런 플랜이 있습니다. 이거는 돈 추가로 안 내셔도 돼요. 혹은 아버님은 약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한 달에 20불씩 더 내셔야 돼요. 혹은 아버님 요거는 한 달에 50불씩 더 내지만 요거 하시면 임플란트를 몇 개를 더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특별한 이득 때문에 특정 회사를 소개시켜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 어디에 소개시켜주는 거야? 다 똑같이 돈 받거든. 그래서 에이전트는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지 그 라이선스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게 뭔가. 이는 작년에 다 고쳤으니까 이제 치과는 당분간 필요 없을 것 같고 요즘에 눈이 많이 나빠졌어. 눈에 관해서 좀 잘해주는 이런 보험회사와 플랜을 소개시켜줘. 그러면 그런 걸 또 찾아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캠페인님 좋은 플랜과 좋은 병원 소개시켜주면 되잖아요. 그걸 제가 소개 못 시켜드리죠. 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누구는 청력이 안 좋고 누구는 신장이 안 좋고 누구는 간이 안 좋고 누구는 근력이 안 좋고 누구는 눈이 안 좋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데 제가 어떤 게 맹목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 보험회사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각 보험회사마다 이런 플랜이 무료 플랜서부터 돈 내는 플랜까지 뭐 적게는 2-3개, 많게는 5개, 6개 이런 회사가 또 LA는 또 LA 근교만 하더라도 또 많이 있습니다. 10대 개 이상 있고 그래서 이런 곳들 10대 개 있는 데서 공부를 해갖고 여러분께 가장 좋은 거를 갖다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좋은 거 플랜했으니까 끝나나? 아니죠. 이제 내년도 되면 그동안 고치실 거 다 고치셨잖아요. 그동안 메디케어 해갖고 아픈데 다 고치고 나니까 이제 난 건강해. 당분간 병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뭐 하셔야죠? 메디케어 갖고 혜택 받으셔야죠. 그럼 메디케어에서 다른 거 혜택을 다 줄이세요. 안과 혜택도 줄이시고 갈 일 별로 없으니까 뭐 치과 혜택도 줄이시고 다른 거 혜택 다 줄이세요. 디덕터블 좀 올리세요. 그 대신 뭘 할 수 있냐? 여러분이 돈을 갖다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혜택을 받는 거죠. 마켓 장 보는 것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건강식품, K힐링 같은 데서 건강식품 받는 거 뭐 이런 같은 것도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골프 좋아하신다. 골프 같은 것도 지원돼주고 피트니스 가신다. 피트니스 지원돼줘요. 왜 이런 거 해줄까요? 여러분이 건강해야지 병원 올 일이 적거든.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 쓸 일이 적잖아요. 보험회사 이득이죠. 여러분 건강에는 항상 도우려고 하는 게 보험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사이드 얘기지만 한국으로 영국, 이국, 복수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미국의 메디케어는 살려놓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달 185불, 이제 내년부터는 185불이죠. 올해는 114불 70元인데 114불 70元씩 매달 내는 돈은 아깝잖아요. 쓰지도 않는데. 근데 그거 거의 다 리임버스 받을 수 있어요. 185불 100%는 아니라도 거의 다 리임버스 받을 수 있어요. 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뭐 OTC 약을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리임버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가에서도 185불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담이 없어요. 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왜 살려놓으시라고 하냐면 한국은 일반 병원 문턱은 낮아요. 근데 고급 수술의 문턱은 높아요. 왜 높을까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술 받으려는 사람 많고 병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반 병원 문턱은 힘들어요. 예약 한 번 잡기 힘들고. 그렇지만 큰 수술 같은 거는 미국이 더 쉬워요. 보편적으로. 뭐 LA 같은 대도시 말고 뭐 조금 외곽 나가면 더더욱 쉬워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의료기술이 한국의 의료기술이 좋다고 하지만 미국은 3억 3천만 명을 상대로 이 의술을 펼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이병 같은 거 이런 거는 미국의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특이병이나 특이한 사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술을 한국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인데 한국에서는 절대 못 고친다고 그래서 미국 와서 한 100만 불 정도 들여서 미국에서 수술받고 하는 분들 봤어요. 미국이 그렇게 의료비가 비싼데도 전 세계에서 미국 말고는 고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뭐 죽게 생겼으니까 고쳐야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없애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메디케어를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바뀌나 지금 갖고 있는 플랜이 어떻게 바뀌나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나는 안과가 내년도에도 필요한데 안과 올해 뭐 3,000불 커버해주는데 모르고 있는데 내년도에 닦아보니까 안과 1,000불밖에 커버 안 해주는데요. 그럼 낭패 보잖아요. 내년도에 못 바꿔요. 1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연례 공개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Annual Enrollment Period, AEP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보험회사를 바꿔도 되고 플랜을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C가 구성이 돼 있나 이걸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보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 안 받아요. 바꾸세요. 에이전트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한번 이제 커미션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 한번 여러분 가입시킬 때 그때 알람만 키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나 모른다 그러고 연락 안 받는 에이전트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님 어머니께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에이전트 열성이 있는 에이전트랑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꾸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플랜으로 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바꿨는데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럼 또 특별 기간이 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 가입 기간, 이럴 때는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메디케이드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플랜 서비스 지역에서 이탈하는 경우, 그다음에 거주 변경으로 해서 현재 플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에이전트와 잘 상의를 해서 바꾸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LA라든가 뉴욕, 뉴저지 이런 데 많죠. 예, 많은데 시골 동네는 에이전트가 있었어? 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보험 회사가 한다고 했죠.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이걸 커버하는 보험회사가 3개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2개인가 3개인가. LA는 뭐 한 10대 개 이상 있어요. 예. 그리고 진짜 시골 동네 가면 독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디케어 파트 C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동네 에이전트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회사로 가야 돼. 혜택도 안 좋아. 왜 자기 독점인데 무슨 혜택을 주겠어? 무슨 마켓 보는 비용을 주고 무슨 골프 치는 비용을 주고 무슨 안 쓴다고 뭐 여러분 뭐 골프 치라고 돈 들이고 피트니스 가라고 돈 들이고 건강식품 드시라고 돈 들이고 누가 그러겠어요? 자기네들이 독점인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복수 국적으로 한국에 가신다. 근데 메디케어를 살려놓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의 시골 동네에 사신다. 그러면 좋은 플랜 없어요. LA나 아니면 뭐 뉴욕, 뉴저지, LA 같은데 오셔갖고 LA의 주소지를 바꾸세요. 뭐 LA 누구 아는 집이라든가 뭐 메일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LA로 주소지를 바꾸세요. LA로 주소지 바꾸고 LA로 커버를 받으세요. LA에서 가입하셔갖고 그러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그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있는 에이전트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비하인드예요. 요거는 에이전트가 얘기 못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에이전트가 얘기 못하는 거를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내 제가 이래저래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메디케어 에이전트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커미션 얼마 받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다른 데 별로 안 줘요. 그러니까 안 해. 아틀란타 한국 분들 많이 사시죠? 예, 아틀란타만 하더라도 LA보다 커미션 훨씬 적어요. 안 해. 아틀란타에서 메디케어만 전문을 하신다는 분 많이는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제일 좋은 데는 지금 뭐 LA, 뉴욕, 뉴저지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은 지역. 한국뿐만이 아니라 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데는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미국 시골에 있는 데는 에이전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아버님, 어머님들이 제가 에이전트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어?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냥 시골에 계시니까 얘기는 들으셨어. 근데 메디케어는 들었어. 어드밴티지를 들으면 좋대. 그래서 뭐 주변에 날라온 얘기도 듣고 뭐 미국인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여기 가입하래. 회사 하나밖에 없어. 가입했어. 거기 플랜 한 서너 개 있어. 거기서 필요한 거 가입했어. 한 달에 추가로 얼마 돈 더 내래. 그래야지 뭐 약도 먹을 수 있고 디덕터블이 적어진대. 디덕터블 예를 들어서 1,600불 낼 것 같다가 500불만 내면 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드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혜택이 많다는 거. 그래서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해마다 검토하고 바꾸셔야지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예요. 제가 밑에 전화번호 올려드리죠. 예,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는 여기다 상의하시면 돼요. 예, 다른 데는 각자 또 주변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 메디케어 상담은 이 밑에 전화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플랜 같은 거 바꾸는 것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게 바뀌고 어떤 게 또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게 또 나빠지고 어떤 게 더 좋아지고 이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몇 년 동안 베네핏 좋은 플랜으로 쭉 사람들 모았어요. 많아지잖아요. 배짱 장사예요. 그 다음에 혜택을 줄여. 근데 뭐 이렇게 아버님들 어머님들 모르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좀 몇 년 동안 남거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자기네들이 이득 보려고 이렇게 혜택을 줄여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고 또 사람이 줄어. 그러면 또 다시 혜택을 또 올려요. 이게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회사가 좋다. 그러니까 회사를 따져도 뭐 엔텀이 좋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좋다, 뭐 이런 걸 얘기를 못 해요, 제가. 왜냐하면 그 회사들도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지금 안 좋은데 또 내년도에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에이전트가 원래는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만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한국 분들은 아버님 어머님들이 영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메디케어 에이전트들이 사실 그 외 하지도 않아야 되는 일 갖다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뭐 어머님 아버님 그 뭐 메디 받는 거 뭐 이런 것도 알아봐 드리고 카드 나왔는지도 알아봐 드리고 그다음에 뭐 소셜 베네핏 같은 거 정보도 찾아드리고 이런 거는 사실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 같으면 안 해요. 예, 노 그래요. 예, 그거 왜 내가 해주냐? 근데 한국 분들이니까 해주니까 아버님 어머님들 사실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잖아요. 예, 아들 딸도 안 도와주는 것 같다가 에이전트들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그 에이전트들이 고맙고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들한테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입하시면 이 보험사에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엔텀에다 했든 뭐 클레버에다 했든 주는 돈 똑같아요. 커미션은. 그 지역은 똑같이 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누가 더 많이 준다? 예, 그러면 불공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엔땀 하세요. 올해 클럽 하세요. 이거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예, 이런 색강력 끼고 보실 일 없습니다. 예, 그게 더 좋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어떤 거 소개시켜드리는 간에 별 상관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이 그 에이전트와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할수록 베네핏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준비하시면 되냐? 내가 요즘에 드시고 있는 약, 그 약이 어떤 건지 찾아봐야 돼요. 비싼 건지 아닌지.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좀 몸이 특별히 좀 나빠지는 걸 느끼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올해 건강검진 받아야 되겠어. 자꾸 눈이 나빠져. 자꾸 오십견이 오고 얘 근육이 막 힘들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건강 상태, 예, 이런 거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생활 패턴을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LA에 있지만 우리 딸이 시애틀에 있고 아들이 시카고에 있었고 시애틀하고 그 시카고도 1년에 왔다 갔다 딸네 집에 가서 한 석 달 했고 아들 집에 가서 한 석 달 했는데 그럼 또 거기도 커버되는 회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건 좀 더 특별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는 LA에 있는 데서 좋은 플랜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시애틀에 없어. 혹은 시카고에 없어. 근데 시애틀 딸네 집에 갔는데 석 달 동안 갑자기 아파 병원 가. 어떻게 커버돼요? 안 되잖아요. 시카고 왔는데 갑자기 병원 돼. 그럼 어떻게 커버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큰 회사를 선택해 주거나 아니면요. 다른 병원에 외래로 가서 트래블 갔다가 치료하더라도 얼마까지 뭐 5,000불이면 5,000불, 뭐 10,000불이면 10,000불까지 커버진다거나 이런 플랜이 있는 거를 갖다가 또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죠? 나는 복수 국적을 받아갖고 한국 가서 살 건데 그냥 미국은 1년에 한 번 와갖고 한 달 혹은 2년에 한 번 잠깐 이렇게 와 있을 거라서 솔직히나 메디케어 없앴으면 좋겠어. 185불 돈 내는 거 아까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애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은 진짜 좋은 거예요. 양쪽 나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걸 왜 없앱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185불이 아까우면 아까 말했듯이 LA 같은 경우는 185불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어요. 그 대신 모든 혜택이 다 좋지는 않죠. 근데 미국에 안 계신 거니까 뭐 미국에서 좋은 혜택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에 하나 시나리오를 얘기해 볼게요. 한국에서 여러분이 특이한 암에 걸렸어요. 자, 동네 감기 걸려서 그냥 의원한테 가서 주사 한 방 맞아. 여기 삐었는데 잠깐 갔다 와. 여기 잠깐 다쳤는데 가서 꼬매고 와. 이런 건 한국이 미국보다 1000배, 10,000배 편해요. 진짜 병원은 되게 나죠. 그런데 대학병원,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 동네 병원에서 암 고치고 싶으세요? 그래도 진짜 한국에서 좀 난다긴다 하는 대학병원 이런 데 가서 치료받고 싶은데 다들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고 싶어 해요.
웨이팅 리스트가 엄청나게 깁니다. 왜?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미국으로 와서 수술 받는 게 더 나아요. 왜? 그 의사한테 수술 받겠다고 꼭 서울대 병원 혹은 연세대 병원 이런 데서 수술 받겠다고 나날이 몸이 악화되고 암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 기다릴 거예요? 2달, 석 달, 넉 달? 비행기 타고 미국 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메디케어를 갖다 살려놓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럼 미국으로 오시면 돼요. 수술 받으면 됩니다. 미국은 병원이 그렇게까지 또 북적대진 않아요. 일을 느리게 하지만 또 이렇게 북적대 있고 시장통 같지는 않은 곳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한국의 의료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못 고치는 병 미국에서 고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 갔고 또 나쁜 시나리오지만 무슨 병에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의사도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미국 와서 메디케어 없었으면 몇백만 불 내고 병원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그만큼 있는 분들은 상관없겠죠. 그럼 메디케어 없다. 그럼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할걸요. 메디케어가 있다. 뭐 복수 국적은 미국 시민 남겨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메디케어가 있다. 그럼 미국에서 수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85불씩 내는 거 내년부터는 185불입니다. 그걸 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려놓는데 미국의 중소도시 시골 동네 이런 데는 보험회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하는 회사가 하나, 2개 이런 데서 배짱 장사해요. 그렇게 리임버스 해주는 이런 회사 없어요. LA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오래 계신다. 그러면 LA 있는 데다 적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미국의 중소도시에 살아요. 근데 자녀분이 뭐 미국의 대도시에 살아요. 그럼 자녀분 집으로 해갖고 거기로 주소지를 하세요. 거기를 하셔갖고 메디케어 드시는 게 나아요. 자녀 집에는 몇 달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뭐 따님 집에 뭐 아들 집에 만약에 아버님 어머니 사시는 데는 저기 뭐 애리조나의 조그만 동네예요. 근데 1년에 한 6개월은 딸네 집에 1년에 6개월은 아들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거야. 네. 그러면 큰 도시, 큰 도시에 가서 알아보세요. 거기 가면 선택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한 이치예요. 제가 한국 갔는데 이 시골 동네 있죠. 마켓. 쌀 것 같죠? 안 싸요. 오히려 평택 시내가 더 싸. 왜 쌀까요? 경쟁이 많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슈퍼에서 물건 사면 여기서는 3,500원인데 평택 시내 가면 2,500원이에요. 경쟁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메디케어도 대도시가 혜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4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요약해드리면 1960년생 2월달 생일이신 분들은 이제 메디케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얼른 가입하세요. 가입 안 하면 페널티 묻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는 파트 A, B, C, D로 연결되어 있는데 A는 병원 가는 거, 그다음에 B는 의사들 만나서 치료받는 거, 그다음에 D는 약값, 그다음에 C는 여기에 대한 디덕터블, 디덕터블 갖다가 커버해주고 여기서 커버하는 안과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치과 뭐 이런 곳들, 이비인후과 이런 것들까지 다 커버를 해주는 이런 사보험 회사가 C입니다. C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저렴한 가격에 커버가 되니까 좋은데 문제는 뭘까? 인네트워크 병원만 가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 이 돈을 갖다가 직접 내시고 갭 인슈런스를 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100분에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돈 1,000불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외시킨 얘기로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디메디라는 거 재산이 없는 분들은 메디메디를 신청하면 천하무적이다. 미국에서 병원 가는 거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도에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당연히 메디케어 파트 B의 가격도 185불로 올라가고요. 디덕터블도 조금씩 다 올라가니까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 올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들은 거 내년도에 똑같은 혜택 나오는 거 아닙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바꿀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에이전트와 상의하셔갖고 뭐가 바뀌고 내가 갖고 있는 플랜 갖다 바꾸는 게 좋은지 안 바꾸는 게 좋은지 이거 다 상의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 이거 꼭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2월 7일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생 2월달 새로 가입하시고 기존에 있는 분들 얼른 메디케어 플랜 바뀌는 거, 어드밴티지 플랜 바뀌는 거 다 확인해 보시고 최고로 여러분이 베네핏 얻을 수 있는 거, 그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걱정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 어머님들 다 일일이 찾아가 드려서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정보를 드려갖고 아버님 어머님들이 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거를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전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에 전화번호가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잖아요. 예, 캘리포니아, 네바다 외의 건 또 몰라요. 미국 내 이 플랜을 다 따지면 몇 천 개가 넘어가요. 왜? 뭐 지역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컴퍼니가 뭐 10개, 20개, 어떤 데는 2개, 거기서 또 플랜이 또 3개, 5개 이거 다 곱하면 몇천 개 될걸요. 제가 봤을 때. 예. 그거를 다 외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라이센스가 또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네바다 라이센스 있으면 거기만 커버가 돼요. 다른 데는 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네바다 제가 이제 네바다 있으니까 네바다 알려드리는 거고 캘리포니아가 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좀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하셔갖고 갱신하는 거 물어보시고 지금 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래도 한번 전화 걸어갖고 물어보세요. 바꾸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내년도에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도 혜택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정해진 겁니다. 내년도에는 바뀌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바꿀 수가 있어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더 많이 돌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2026년도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쪽으로 더 많이 기대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건 또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고요. 제가 또 해마다 얘기해 드리니까 뭐 별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항상 여러분의 아들 같은 캠피디 여러분께 또 정보 드리고 여러분 돈 세이브하는 이 내용 알려드렸으니까 복잡하죠. 제가 설명한 저도 복잡한데 들으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한 2번 3번 심심하시면 또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고 제 얼굴 안 봐주셔도 되니까 그냥 라디오 듣는 것처럼 듣다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래서 캠피디가 이렇게 바꾸라는 거구나. 이래서 이거 빨리빨리 12월 7일까지 바꿔야 되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